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제도 단순하면 성공, 복잡하니까 항상 실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토부 장관들 그 프로필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정권의 장관 김현미 장관은 연세대학교, 이번 정권의 장관 원희룡 씨는 서울대학교. 자, 조금 위험합니다, 사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자, 제가 이런 부류들을 잘 아는데 탁상머리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자기가 정한 그 규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자기 혼자서 뭘 하면 잘할지 몰라도 제도를 만들 때는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제가 이런 부류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경전을 멋지게 적어가지고 빗자루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합니다. 그냥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건전한 사람들은 먹고 신발끈 작같다, 잣나무의 잣입니다. 자, 이렇게 욕을 하겠죠. 이렇게 욕을 막 태바지기로 막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잡하게 뭘 만듭니다. 뭔 제도를 계속 만듭니다. 뭔가는 만드는데, 자,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일부 꾼들이 좋아하죠. 일부 꾼들이 땡큐하고 고스란히 다 받아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김현미 장관 오더가 내려와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 요거 하나 때문에 거의 맛이 갔다고 보면 됩니다. 자, 주임사 때문에 정부의 신호를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자, 주택 투기 앞으로도 유효하고 주임사 때문에 큰 이득을 볼 것이다. 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개판이 난 거죠. 그래서 개판이 난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관심도 없죠. 내용이 복잡하고 하니까 관심도 없는데 꾼들이 땡큐 하고서 낼름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은 거의 정계 은퇴 수준까지 지금 와 있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 원희룡 장관도 지금 주임사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번 정권에서 실패한 제도인 주임사인데 물론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주임사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꾼들이 땡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주임사 제도. 자, 이 제도의 실상을 안다면 원희룡 장관이 그런 말을 왜 내놓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임사 제도. 자, 이 주임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제도 때문에 임차인은 조금 저렴한 전월세를 살 수가 있는 거죠. 5% 이상 올릴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 저렴한 전월세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이고, 임대인도 혜택을 봅니다. 임대인, 보유세, 양도세 이런 쪽에서 엄청난 혜택을 봐버리죠. 자, 그러니까 무슨 놈의 제도가 임차인도 좋고 임대인도 좋고, 자,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제도는 답이 뻔합니다. 이런 제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세금으로 퍼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 임대인을 지금 퍼주는 주임사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희생자가 있는데, 자, 그 희생자는 1가구 1주택으로 평생 그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정말 투기에 투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건전한 가구의 세금으로 임차인 퍼주고 세금으로 임대인 퍼주고, 자, 보유세, 양도세 혜택.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죠. 자, 그러면은 그만큼 또 다른 데서 걷어야 되는데 그 희생자가 누굽니까? 1가구 1주택에서 평생 실거주하는 사람들, 정말 투기에 투자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밟아가면서, 자, 밟아서 그 사람들의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개지롤 하는 것이 개지롤입니다. 개지롤. 제가 봤을 때는 개지롤입니다. 이거는 개지롤 하는 것이 그 주임사 제도인데,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또 들고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좀 신기한데, 자, 제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제도, 임대사업자 세금을 감면해서 그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저렴한 임대비 형태로 나누어주는 제도가 주임사 제도인데, 최대 수혜자는 투기꾼이죠, 투기꾼. 자, 임대사업주택 100채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월세 사는 사람. 자, 자가에 또 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소유의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을 최대한 돌리려고 싹 다 임대사업 돌려서 혜택 다 보고 자기는 또 월세를 삽니다. 월세를 또 저렴하게 사는 거죠. 주임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세 거주도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거죠. 꼭 먹고 알 먹고. 자, 이게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최대 수혜자. 그런데 반면에 그 희생자는 1가구 1주택 자기 집에 실거주하는 사람, 평생 딱 주택 한 채만 사가지고 평생 거기서 실거주, 뭐 월세도 안 받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실거주하는 사람들. 자, 정말로 건전 건강한 사람들. 자, 소득이라고는 근로소득밖에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희생을 시켜서 지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제도를 도입한다. 결론은 병신처럼 희생하지 말고 주택 투기 하라는 말이죠. 자, 이게 주임사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자, 오더 받았으면 제가 뭐 이권이 있어서 그렇다 치는데, 만약에 오더가 없이 주임사 거론을 자발적으로 했다면,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러나 저는 원희룡 씨를 응원합니다. 자, 나중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 2번 올바른 주택 정책 보겠습니다. 올바른 주택 정책. 자, 지금 출산율이 0.82죠. 자, 그래서 올바른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주택 정책에 출산율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주택 정책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그냥 오더 받아서 뭐 대충 토건족 좀 배 좀 불려주고 주택 가격은 뭐 그럭저럭 유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국토부의 행태였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오더 받은 느낌이 참 강합니다. 자, 그런 거 말고 진짜 올바른 주택 정책은, 자, 출산율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출산율 최소한 OECD 평균 1.61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저렴한 주거 공간, 가성비 나오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자, 1번이죠, 1번. 그게 1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러려면 매매 가격 정상화, PIR5, 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PIR5 나오려면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월세는 뭐 큰 변동 없을 거고, 주택 가격이 쭉 내려가면 임대 수익률이 정상화 되겠죠. 지금은 1%밖에 안 되는데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4에서 한 7% 수준까지 올라가겠죠. 자, 다른 나라 보면은 이 정도 나옵니다. 임대 수익률 4에서 7%. 자, 주거의 자유 실현이죠, 이게. 그래서 단기 거주는 뭐 월세 살고, 장기 거주는 비교해 보니까 월세 사는 것보다 주택 매수하는 것이 좀 싸게 치더라. 그러면 주택 매수를 해서 사는 거고. 자, 이게 정상적인 그 주거의 그 방향입니다. 주거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임대 수익률이 1%밖에 안 되는데 국가에서 마구마구 계속 주택 가격 올려주니까 임대 수익률 1%지만 나는 주택 매수하겠다. 자,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진짜? 자, 그러니까 PIR5, 그래서 임대 수익률 정상화, 실거주 위주의 주거 문화 정착. 자, 그러면 출산율 회복될 겁니다. 자, 주거 정책 하면은 이 나라의 그 이주가 떠오릅니다. 자, 미국의 텍사스, 텍사스 야구팀에 추신수가 있었었죠. 박찬호도 잠시 있었고, 자, 그리고 텍사스는 그 부시 집안 소유죠. 부시 대통령이 여기 구단주로
40대 때 처음으로 큰 실적을 남겼었고, 저는 그 약간 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자, 직구. 자, 텍사스 하면은 미국의 그 경상도 느낌이죠. 직구. 내가 말한 거 그냥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직구로 그냥 바로 이야기하는 스타일. 자, 트럼프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지금 텍사스는 주택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실효세율, 실질적인 세율이 한 주택 가격의 한 3%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면은 1년에 3천만 원씩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 주 하면은 일자리가 넘치는 곳으로 유명하죠. 법인세가 주 법인세가 거의 0%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이 그 텍사스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같았으면 주택 가격이 막 널뛰기 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자, 여기는 재산세가 한 3% 정도 되니까 주택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일자리가 넘치는데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라서 한국에서 저택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것도 10억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텍사스의 그 10억짜리 주택 한번 검색해 보시면 10억짜리 주택의 그 차고가 별채로 있는 차고가 대한민국 아파트, 서울 아파트의 그 전용 공간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당연히 그 본체는 엄청나게 크죠. 자, 그런 곳도 10억입니다. 자, 그러니까 텍사스 주택 엄청나게 안정적이다. 일자리가 넘치는 그 상황에 비해서. 자, 그리고 그 법인세가 거의 0%라서 테슬라, 뭐 삼성전자 등 이동 러시가 지금 한참이죠. 정말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그 텍사스의 그 주택 가격 대비 실효세율 3%. 자, 그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10억짜리 집이 있고 5억짜리 집이 있으면 지금 보면은 연봉 3억 정도 되면은 실제 또 다른 비용들이 많이 나가는 나라가 또 미국이니까 실제 통장에 찍히는 것은 훨씬 못 미치겠죠. 자, 거기다가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3천만 원 내고, 자, 그리고 몰기지로 아마 그 주택을 구입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원금 이자 또 1년에 또 몇천만 원 내고, 그러면은 연봉 3억이지만 겨우 10억짜리 주택에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10억짜리가 15억이 되어버린다. 자, 그러면 세금만 1,500만 원 더 늘어나는 겁니다. 1년에 지출하는 세금만. 자, 그래서 10억에서 15억 가려고 하다가도 자, 재산세가 3%니까 쭉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쭉 내려오고 결국에는 재산세 3%가 주택 가격을 일정한 선 아래로 위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주택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다. 자, 마찬가지로 연봉 1.5억 되는 사람은 5억짜리 주택에 살아야지 또 생활이 되는 거죠. 재산세가 주택 재산세가 3%니까. 자, 이러한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재산세 3%.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디든 관계없이 주택 가격은 거의 안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원희룡 씨 응원한다고 했는데, 자, 4번. 성공한 국토부 장관 보고 싶다. 자, 역사에 길이 남을 국토부 장관 되려면, 자, 그냥 지금까지처럼 오더 받고 대충 토건족 먹여 살려주고, 주택 가격 적당하게 띄워주고, 이런 사람들 되지 말고, 자, 공식을 바꿔야죠. 원희룡 씨가 역사에 길이 남을 국토부 장관이 되려면 공식을 바꿔야 됩니다. 주택 안정으로 출산율을 회복시켜서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든 초석을 세운 장관. 자, 이런 평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려면 단순한 메시지가 최고로 효과적입니다. 자, 제가 조언을 좀 드리면 주임사 없다. 자, 그런 거 없다. 그런 야부리 야매 같은 거 없다. 자, 그리고 종부세도 없다. 자, 그렇게 그 커브 같은 그런 종부세 없다. 나는 직구만 던진다. 재산세, 자, 올 3%. 자, 주택 개수에 관계없이 공시가 합산해가지고
자, 그 금액에다가 3%딱 때려가지고 재산세 부과하겠다. 이러면 집값 바로 잡힙니다. 바로 잡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 바로 또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확보한 그 재원을 가지고 법인세를 또 대폭 낮춰주면은 경제도 또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을 중시하는 나라, 자, 주거가 안정된 나라,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가성비 있는 그 주거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나라, 자, 그런 나라를 만든다면 정말 성공한 국토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재산세, 종부세, 그 기재부하고 협의 안 거치면 되는 게 없겠죠. 자, 그렇지만 원희룡 씨는 그 인지도가 있는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충분히 그런 거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국토부 장관 탄생 시 그때의 주택시장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는 일단 월세 검토할 겁니다. 자, 주거가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를 위한 곳이라면 당연히 월세 검토부터 하겠죠. 주택은 자동차이므로 렌트부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들고 있어봤자 세금 나가고 나중에 폐차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은 월세 검토하고 월세 거주 비용보다도 주택 매수 거주 시 그 주택을 사면 목돈 들어가니까 그 금융비용보다도 월세 거주 비용이 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택은 감가상각 그리고 세금 등이 있어서 월세 임대 수익률이 6에서 7% 정도 될 겁니다. 한마디로 주택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야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택 가격이 정상화 된다는 이야기죠. PIRO. 자, 요렇게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서 우리나라 그 망구어지고 있는 추락하고 있는 그 출산율 회복해서 국가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멋진 국토부 장관 탄생을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